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27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 10월 주간 투자 전략 지금 네 번째 주죠. 예, 네 번째 주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저것 또 체크하고 챙겨보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은 주말이긴 한데 에라 모르겠다. 예, 좀 쉬기도 하고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근데 일단 뭐 또 고민이 많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더티한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계시나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물어도 보고 톡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해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다 아시는 거겠지만 미국 얘기 많이 하십니다. 미국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거기서 일단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보통 주식을 하면서 좀 크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뭐 10억대 이상으로 한번 볼게요. 예, 이런 쪽들에 그러면 너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 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반 뚝 잘라서 일단 미국 가 있다. 그런데 미국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매매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미국도 똑같이 한국처럼 뭐 그냥 쭉 가져가서 추세대로 가는 것도 맞겠지만 잘 들어가서 이상하다 그러면 손절한답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이치 같고요. 미국도 손절한다. 이런 얘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하지만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 그게 그 한국식으로 끊어 먹는 것보다 추세가 확인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계속 또 눌림목에 들어가서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탁이죠. 난 여기 샀는데 올라갔다가 눌림목 받는다 그러면 추세에 대해서 큰 이상 없다 그래서 또 확인되면은 아예 좀 불탁이. 그러니까 즉 약간 타이밍을 한국처럼 뭐 빠르게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은 조금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좀 추세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이런 때에서 새로 샀던 게 이탈한다. 손절한대요, 그들도요.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해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화두, 한국은 이 모양이고 미국은 또 이 모양이고. 예, 그래서 이 모양이 아니죠. 미국은 그나마 낫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돈의 흐름은 그렇게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 또 시장의 흐름들에 맞춰서 대응할 준비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맛보기로 또 미국 관련된 얘기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변화를 될 시점이 어디가 있을까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딱 그래요. 지금 달러 강하고 금리 강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한국이 좀 이 모양이잖아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뭐 조회하다 보니까 멕시코, 예, 멕시코 같은 경우도 바로 밑에 있는 국가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국가고 거기다가 매크로 지표 이렇고 멕시코, 한국하고 차트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름 때 강했었고 가다가 달러랑 그 또 달러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갔던 거 이렇게 정고점 못 돌파하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고점 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고점 때 얘가 좀 오버했다라고 치면은 한 2,500선 초반대쯤 와 있는 게 멕시코의 흐름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머지 신흥국들은 미국 빼고 나머지 신흥국들은 참 어려운 현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중국 예외. 중국은 어제 보니까 버티긴 버텨도 지금 요때부터 요때까지 지금 그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금이 좀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유출이 또 사상 최대 폭이더라고요. 유출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기대는 있었는데 막상 후속적으로 뭐가 없다 그리고 또 매크로 지표가 저런 모양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외국인들 쪽에서도 자금이 들어오다가 딱 멈추고 나가버리네요. 이런 현상들도 나오고 있고 이걸 또 하나 잘 얘기해 주는 거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대척점 그러니까 즉 자금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럼 일본으로 가서 지금 엔화가 약세로 쭉 가다 보니까 어우 행복해 그래서 엔화 약세를 가지고 뭐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소부장이라고 하는 중기업권들 대기업 중기업권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본도 마냥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 행복해하지 않는다라는 쪽대
변화도 좀 나오고 있고 딱 지키고는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미국밖에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자금들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러면 지금부터 쭉쭉쭉 올라가겠느냐?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번 주 실적에 따라서 변화가 바뀔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큰 그림 볼까요? 미국도 지금 지난번 정고점 때 그러즉 이날 18,000 나스닥 기준으로 500선 돌파를 하려고 쭉 움직이다가 제동이 걸립니다. 다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먼저 조정받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의 금융주가 약간 또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예, 금융주가 만약에 흔들거려서 한국까지 영향을 준다. 한국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금융주가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한때 또 유행 좀 걱정했었던 우려했던 부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난번엔 상업용 부동산이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나왔던 부분들이 여파가 커지면서 지금 부실 여파가 이제 회계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도 금융주에 대한 우려가 살짝 커지고 있고 금융주 이렇게 흔들려서 꺾이게 되면은 미국의 또 하나의 중심적이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것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부분들이고 나스닥은 그래도 힘내자라는 부분들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지만 고점대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나스닥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저것도 돌파를 못합니다. 예, 성공은 아니죠.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쪽에서 미국의 지금 첫 번째 고민은 대선입니다. 대선인데 좀 유력한 또 주말 사이에 뭐 조선 주간조선인가요? 예, 이런 거나 아니면 또 미국 정통한 소식통들에 의하면은 한국은 아직까지 바이든 그리고 해리스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되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또 좀 미국 정황이나 아니면 미국 쪽들을 아시는 분들은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더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이 됐었을 때 초기에는 그러니까 5년 집권을 했었잖아요. 5년이면은 초기에 2년 정도는 별로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 안 좋습니다. 그때 나왔던 기억 그대로 하게 되면 그리고 그때 그 끌어내면서 한 신재생 에너지 그래도 계속 또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2년 동안은 나머지 기간 동안은 또 주가가 쭉 반등하면서 그렇게 나오다가 그때 코로나가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좀 변화가 있었긴 했지만 처음에는 위축 요인들이 있고 거기다가 위축을 좀 반발하는 요인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임 기간 당시에 썼었던 정책이 그대로 또 이번에 투영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제 관세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봤었을 때는 아마 또 똑같은 과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그럼 그때 미국 증시는 어땠느냐? 미국 증시는 초반에만 약간 위축되다가 그때 한번 볼까요? 2016년대 초반에 예 그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도 또 약간 네, 2006이죠? 2016년대 여기서부터 예 미국은 이때부터도 출발해서 여기까지 재임 기간 동안 한 2021년 이 정도까지 그때 뭐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렸던 적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들이 나왔었죠. 미국 시장은 역시나 가던 길을 갔었다라고 보게 되면 그 사이 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달러 강세와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었고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우려감이 좀 크다 보니까 강했다가 살짝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게 되면 우려감이 일시에 많이 반영됐으니까 라고 하다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임하게 돼서 거기서 나왔던 정책들을 쭉 보게 되면 이게 다시 강해질까요? 아니면 갖다가 먼저 선반영하고 꺾여버릴까요?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예, 근데 지금 그때의 기조를 보게 되면 역시나 중국 대륙에 집중할 거고 그러니까 G2에서 냉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냉전과 관련된 쪽의 변화 계속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또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 쪽을 잘 컨트롤 할 수 있겠느냐? 말은 쉽지만 액션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 관련된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도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르겠다. 다른 쪽들 별로 분위기 안 좋은데 계속 미국으로 하자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달러는 한번 될 것 같아요. 대선 전후로 해서 좀 강했던 달러와 금리가 그런데 이게 갔다가 그리고 또 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업 쪽에 조금 더 룸을 베풀자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게 되면 법인세 낮추고 그리고 또 관세 올리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정은 뭐 이렇게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겠죠. 그런데 어디냐면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한테는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예, 저희가 가야 될 거는 초기 2년이라도 미국 쪽으로 가서 이런 변화를 그대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초기에는 집권 초기에는 신흥국 쪽으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안 나올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들이 조금씩 더 보이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저희가 근데 액션을 지금 못 취하고 있는 거죠. 아유 지금 다 한국 증시에 물려 있는데 자 미국 증시 가서 해도 돼? 미국 증시 매매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아직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미국 쪽으로 가서 이제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었을 때 여전히 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니면 뭐 고민들이 있으시다든가 어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미국 시장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까지 솔직히 그냥 쉽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미국 계좌 가서 미국 매매하는 그 코너 가서 거기서 주문 넣고 매수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두려우시다. 그런 것까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일단 뭐 아주 기초부터 A to Z까지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일단 좀 저희가 숨통이 좀 튀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국은 미국 쪽으로 가는 거는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고 참 고민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 또 저희 에어클래스의 주간투자 전략은 변신해야죠. 충분히 용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장이 바뀌고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간다. 그러면 또 똑같이 따라가실 수 있게 저도 변신을 해서 잠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냥 재매매 줄이고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수 있는 과정들 그리고 흐름들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충분히 어떤 액션들을 저도 취할 준비는 돼 있다라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또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그리고 또 돈의 흐름이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나오지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번 주말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에이 한국이 안 좋으니까 미국으로 가지 뭐 그런 쪽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그쪽으로 다들 관심이 높고 그쪽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이번이 중국 중심으로 강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중국 쪽으로 몰려가면서 또 중국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지난번에 뭐 강조드렸던 CSI 300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나 좀 비중이 많다 그러면은 이번에 자금 빠져나오는 거 보니까 좀 관리를 하세요.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신흥국과 미국 이렇게 딱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국 쪽은 아무래도 부담감 요인들 미국 쪽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고 좀 트렌드와 투자 아이디어를 맞춰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 잠깐만 볼까요? 예, 지금 인덱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원래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 쪽에서 금리는 인하할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중립금리 생각하게 되면 뭐 대충 한 3%대 정도 되게 되면 계속 또 금리 내릴 거고 게다가 트럼프가 재임하게 되면 압력을 많이 넣을 것 같고 예, 금리 내려라 이쪽에서 금리 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지금 금리 그 실질 금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을 국면들이 변화가 보이는 것 같고 기준금리와 실세금리는 다릅니다. 실세금리는 저희가 10년물 국채 금리 중심으로 보는데 실세금리는 기준금리는 연준이 정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는 빠지는데 오히려 시장금리는 높다. 그럼 뭔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 간격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때 나올 수 있는 약간 노이즈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또 파장을 일으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실질금리의 압박들이 그래도 올라오는 건 좀 약간 좀 완화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럼 환율 쪽에서 달러가 좀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나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 쪽에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안 돼요. 103.5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기보다 저항이 큰 쪽인데 이거를 그냥 성큼성큼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 강세 압박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고점까지 이렇게 밀려보게 되면 약 한 104.5, 105대까지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서 대선 전에 이 정도까지 갔다가 좀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희는 잘못하게 되면 1,400원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이 훨씬 좋다는 것들의 4분기 기대감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투자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처럼 지누스나 아니면 뭐 경동나비엔처럼 모멘텀이 있는데 수출 중심 쪽인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돼요. 모멘텀이 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수출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야 가장 큰 상황들이고 마찬가지로 지누스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난다. 그리고 물류비 떨어졌다. 경동나비엔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뭐가 본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괜찮은 상황 쪽에서 플러스 알파로 가는 모멘텀으로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수출 모멘텀이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수익 많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시장 흐름들로 좀 보여집니다. 그거 이따가 종목도 하나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변화들은 아직은 강하다. 쉽게 일단 계속 여차하면은 위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꺾이려고 하게 되면 여기가 꺾여야 됩니다. 103대까지 확 꺾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은 신흥국 입장 쪽에서 달러 약세가 나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103 이게 이탈되기 시작해야 나올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그거 하나 볼까요? 금리는 조금 좀 다를 부분들이긴 한데 근데 기준은 똑같습니다. 지금 지난번 돌파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이제 돌파가 들어갔어요. 4.2까지 들어오게 되면 요 골치 아픈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골치 좀 아파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4.3대 요 하락해서 멈췄던 요 라인들이 하나씩 지금 전략 이게 좀 성큼성큼 올라오기 시작하죠. 4.35 올라가게 되면 완연한 이제 탄력들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금리는 조금 다를 것 같고 문제가 환율보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4.2가 깨져야 됩니다. 깨지기 시작해야 금리 관련된 쪽들이 좀 변화가 좀 들어왔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여차하면은 계속 위쪽으로 열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에는 또 신흥국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하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게 유가 관련된 쪽의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유가는 일단 지금 딱 그래요. 밑으로는 안 깨지려고 그래요. 너무 또 깨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화석 연료부터 에너지 기업들,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같이 유가를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 그런 쪽에서는 기반을 잡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려감으로 살짝 올라왔던 게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보복한다고 칠 거 아니냐 그러던데 토요일 날 쳤는데 사상자 2명이었나요? 하여튼 생각보다 좀 미미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란은 보복 안 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사라졌습니다. 걱정했던 모멘텀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쪽에서 봤을 때 북한이 파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약간 좀 고려할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당장 나온 얘기는 바로 우리 살상무기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미국이 인지하고 있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들어간다. 인정으로 끝. 이게 끝날까요, 미국이? 그래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음이나 아니면 또 미국도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게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약간 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현대해보다임, 뭐 데모도 같이 쭉 올라가고 SY 스텔텍 이런 거 움직이는데 이게 아직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확전이지 이게 끝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에 뭐 데모도 말씀드린 적 있었고 근데 SY 스텔텍이 훨씬 강하니까 그런 쪽은 있었지만 이쪽으로 바로 가야 되나? 이거는 좀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이나 변화가 좀 더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지역적 리스크가 또 다른 국면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직접 북한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계감이 좀 많다. 그렇게 되고 국내에서도 그러면 살상무기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냥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산인데 풍산은 또 쭉 좀 계속 시도하다가 다시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또 풍산의 단점 하나의 반면은 구리 가격이죠. 구리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